제가 16년, 17년간 보수운동가로 활동했을 때 볼 때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위배되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내 보수 동지들에게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좌파 촛불과 달리 보수는 지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99%가 태블릿 조작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저는 이제 저거 미국 가봐야 저게 어떻게 풀리겠냐? 나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저부란 얘기입니까? 아니 조작을 한 범죄의 진실을 다 밝혔는데 밝히는 과정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 밝혔는데 권력끼리 야합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접고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수 쪽에서. 나는 그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보수에서 정말 이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먹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자 사업한다, 뭐 책 만든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관련 이 보수 쪽의 이 강자 프로그램에서 어느 누가 중도에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맨날 박정희 하면 된다가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박정희 밑에서 일한 정주영 씨 회복이나 했어. 이게 원래 이 보수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가 집권하고 박근혜 만나가지고 박정희의 최고 업적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정신을 만들어줬다. 나 이거 하면 된다 가지고 보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팔아먹었냐고. 근데 이게 될까? 아니 내가 맨 땅으로 미국 땅에 맨 땅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근데 태블릿 조작의 진실은 다 밝혔다는 거는 보수가 인정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권력이랑 SK 재벌 권력이랑 언론 재벌 권력 JTBC 중앙일보하고 그 정도가 막는다고 이 진실을 덮는 게 보수의 가치하고 맞물려 갈 수 있는 거냐. 그럼 박정희 이승만은 왜 팔아먹었냐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씩 사례를 들었잖아요. 우리 네이버의 변희재 진실 투쟁 카페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할게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거. 네. 시다리 아저씨님 변희재는 미인이다. 늙꽃님 응원합니다. 예. 자, 이승만의 그 업적이라는 게 뭘까? 나는 이거 진보 촛불 쪽하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보수가 이승만은 위대하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위대하냐? 이승만이. 그 선각자라는 거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흐름을 보고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보는 거는 꽤 여러 명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는데 실제로 이 역사의 흐름이 그리로 간다는 거에 대한 거의 초인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일단은 일반인들은 보지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조차도 이게 가는 길이 워낙 험난해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처럼 지금 이 보수파리들처럼 야씨 진실이 밥 먹여주냐? 그냥 내려놓고 윤석열과 함께 해먹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인데 여러분들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라 팔아먹으면 매국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완용이 바보예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정확히 말하면 고종이 팔아먹었고 이완용은 옆에서 부스러기 먹었지만 이완용만 얘기하더라도 이완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적 지식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주미 공사의 1호 직원이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운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의 엄청난 힘을 보고 이 대한제국이죠. 그때는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미국에 붙여야 된다는 게 이완용의 확실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배후에 영국이 껴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과 미국이 손잡고 거기에서 일본을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중소자고 주장했던 이완용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제국과 조선이 어떻게 덤비냐? 안 되겠다. 이거는 도리 없다. 일단 일본이랑 손잡고 우리라도 생존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이완용이고 고종은 더 나가서 일본에다가 나라를 넘기는 대신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챙긴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를 매국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서 돈을 챙긴 게 고종이에요. 정확하게. 이완용은 그 방법을 제시했고요. 자, 그럴 때 거의 그 당시 1905년부터 이 당시는 다들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강대국인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가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깨져나간 게 1919년 3.1운동 전에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래가지고 미국이 야, 이 약소국들을 민족들을 독립시켜주겠다. 이 말을 해서 미국이 일본과 손을 놓고 우리 같은 조선을 독립시켜줄 거 아닐까? 그 기대로 일어난 게 3.1운동인데 웬걸 입만 나불거렸지 미국이 실제로 그걸 관철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 소련을 공격하면서 소련이 식민지 독립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한국의 20년대 지식인들이 싹 다 친러파, 친소련 공산주의자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저는 보수지만 20년대, 30년대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때려잡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한국 지식인들의 100명 중에 99명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한테 배신당했고 실제 레닌이 도와줬어요. 레닌이 한국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어치의 금괴를 한국의 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인 이 김립부터 이쪽에다가 돈을 줍니다. 실제로 레닌은 도와준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친러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1905년도부터 시중 일관 미국과 일본은 100% 갈라진다. 그리고 소련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 비전이 아니다. 저기는 이 인민들을 다 때려 죽이는 곳이다. 오직 자유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려면은 미일 전쟁이 벌어질 때 그 틈을 노려서 해야 된다. 이걸 참 먼저 발상을 하고 주장한 게 이승만. 심지어 이승만은 이걸 1938년인가요? 이 내용을 이 책으로 써가지고 미국에 발표합니다. 자, 이승만이 이걸 처음 떠올린 건 1905년이라고 봐야 돼요. 1905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1905년 때 반드시 미일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데 그 전쟁이 그때부터 무려 36년 만에 벌어지죠. 1941년에 이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승만은 36년 동안 그 확신을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태블릿 조작 가지고 8년째 버티고 있어요. 8년째. 8년인데 저는 객관적인 과학적 진실적의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누가 때려 죽여도 그 태블릿은 조작된 겁니다.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건 국제관계에서의 자기 추론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미국하고 일본 전쟁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 그냥 늙어 죽는 거고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늦게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36년을 그냥 그걸로 버티고 다만 단지 이승만은 기다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재팬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책인가요? 그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책을 쓰고 그 책을 들고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한마디로 미국이 일본을 먼저 쳐야 된다는 강의를 해서요. 미국이 왜 이승만하면 치를 떠냐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미국 다니면서 일본을 쳐야 된다고 선동하니까 전쟁 선동꾼이 돼가지고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게 되는 거.
단지 예측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미국이 일본을 치도록 그냥 온갖 그 이승만의 미국의 활동 보면요. 정말 미국에 있는 이 온건한 중도 정치인 볼 때는 이승만은 악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촛불 진보분들이 이 얘기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 이승만의 위대함이라고 맨날 그거 책하고 강연하고 영화 팔고 다큐 만들고 팔아먹은 보수파리 변절자들은 이승만이 한 거와 지금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태블릿 조작 진실을 터뜨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촛불분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승만은 추론이야.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 진실이라는 거. 어느 게 힘들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제가 하는 일이 이승만이 하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저는 때려 죽여도 그냥 이건 조작됐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승만은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어요. 실제로 일본하고 미국이랑 안 싸우는데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또 온건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이서 계속 교류해요. 진주만 폭격하기 전날까지도 미국과 일본 지식인들하고 군인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안 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나도록 만들고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갖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이 밤잠을 못 샜겠냐고요. 36년 동안 전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걸 위대하다고 외친 보수파리들이 그까짓 거 이미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태블릿 진실을 그걸 공식화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섭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맞다? 그게 되겠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팔지 말라는 거야. 이승만 팔지 말라고. 다시는 무슨 이승만의 뭐 정신 나발이고 입도 열지 말라고 다시는. 또 하나. 이승만보다 더 많이 팔아먹은 게 박정희다, 박정희. 아니, 맨날 입만 열면 박정희 하면 된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얘기합시다. 경부고속도로라는 거 만들 때 대한민국 관료 중에서요, 국토부 관료들이 고속도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 관료가.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알았겠어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고속도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독일 가서 아우토반을 공부하고 온 박정희하고 태국 가서 고속도로를 깔아본 정주영 둘밖에 없다고 보면. 그러니 관료 자체가 반대하고 국회가 반대하고 이거를 밀어서 돌파하는데 정주영 박정희하고 그때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은 자동차가 행산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이거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영한테 자동차 만들라 그랬잖아. 고속도로 깔면서 현대차 만들어. 그때 이제 대개 수입차 가지고 대차 떼고 있을 텐데 한국차 만들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 깔면서 자동차를 같이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야당이 이제 고속도로 반대한다 했을 때 이제 김대중 김영삼인데 그 고속도로에서 들어놓는 사람들 김대중 김영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김대중 김영삼이 반대했는데 김대중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거 뭐지? 새로 고침인가요? 방송 나오고 있죠? 자기의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 판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 절대 지식인, 관료, 국회 다 반대하는 거를 고속도로를 깔고, 이미 고속도로 깔면 자동차 필요하니까 자동차까지 만들어버리고, 자동차 만들려니까 철강이 필요하니까 포항제철 만들어버리고, 그게 바로 삼각자고 하면 된다 아니겠어요?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해.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은 고속도로 깔 때부터 자동차하고 포항제철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야. 미리부터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선각자고 능력자인데, 아니, 부일하겠다는 거와 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태블릿 조작 진실 다 밝힌 거를 미국 가서 공식화하는 거랑 뭐가 더 힘들어요? 난 똑같이 봐요. 박정희가 고속도로 깐 거에 비하면요. 제가 가서 지금 하는 일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뭘 어렵다고 그게 되냐 마냐. 근데 나는 실망스러운 게, 저는 이승만 박정희를 공부하면서 지금 나같이 살 거라고 그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길을 열어가는 게 우리 지식인이나 논객의 삶이구나. 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왔는데, 아니, 나랑 같이 공부를 같이 했던 보수의 동지들은 좀 박정희 이승만은 왜 공부하는 거야? 그 공부해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냥 팔아가지고 돈 내버리려고?
헌영은 박정희 이승만의 삶과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반대로. 한마디로 이완용급도 안 되고 내가 볼 때 지금 보수 변제색 이완용급도 안 돼. 이완용은 그래도 나라 안 팔아먹으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했는데 지금 보수 변절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그냥 일반 그 브로커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왜 이승만 박정희 팔아먹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짓밟고 그 반대로 살면서 왜 종북 타파 좌파 타파 또 왜 나와? 그러면은 그럼 좌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보수가 완벽하게 이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윤석열과 함께 보수는 그냥 죽어나간다. 저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